여기 괴물과 싸우고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인간이 조정을 하고 있군요. 인간이 서로 힘을 합쳐 이 괴물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쟁취하기에 이르죠.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영화 퍼시픽 림입니다. 이 영화는 최정예 파일럿들이 조정하는 로봇 군단이 강력한 적에 맞서 싸워 지구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괴물과 싸우는 장면에서 약간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런 괴물을 실제로 만날 확률은 0에 수렴하다 보니 전 그닥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적은 무엇인가? 우리 생활 전반 속에 침투해 있는 진짜 적은 바로 쓰레기입니다. 여기,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도 침투해 있었네요. 그런데 모두 익숙한 장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곳은 빌라, 이곳은 전남대학교 후문 정류장 근처, 이곳은 광주교대 기숙사, 이곳은 광주교대 뒤쪽에 위치한 풍영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는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한 2019년 지역별 쓰레기 발생 현황을 살펴봅시다. 2019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매일 8,255톤의 쓰레기가 발생했군요.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에서는 7,999톤이 나왔다는 것에 비하면 광주도 적지 않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가 위치한 북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광주 북구 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2017년 1,377톤에서 2019년 2,084톤까지 쓰레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심지어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등장했으니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쓰레기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쓰레기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대기가 오염되고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먼지,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은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죠. 침출수에 의한 하천, 지하수의 수질오염과 중금속 등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매립하면 수질오염, 토양오염과 더불어 동식물의 서식지도 함께 파괴됩니다. 앞서 보았던 광주 북구 쓰레기 수거량 자료를 다시 한번 꺼내봅시다. 자, 북구의 쓰레기 매립량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이제 머리 좀 식힐 겸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3초 안에 맞춰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종이가 매립된 후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에서 5개월입니다. 그럼 우유팩은 얼마나 걸릴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유팩도 종이랑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음식과 함께 배달이 되는 이 나무젓가락은 썩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마스크는 썩는데 무려 450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제 우리의 진짜 적이 쓰레기인 이유를 아시겠나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경제구조체제의 변화가 필요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소각과 매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에 초점을 둔 선형 경제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부터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등 쓰레기와 재활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어려움에 비추어 선형 경제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생산자, 즉 기업은 이윤 추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친환경적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기보다는 원가 절감과 수익 창출을 위한 대량 생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또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긴 하지만 자신이 버린 폐기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죠. 전체적으로 분리수거의 정도와 폐기물의 순도가 낮은 데다 선별 과정 역시 허술합니다. 따라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 선별업체에서 선별을 거쳐 얻게 된 재활용 폐기물들은 재활용을 할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하락하는 다운사이클링 제품의 원자재로 쓸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처리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지자체의 경우도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에 관한 데이터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환경과 자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소각과 매립을 궁극적인 대안으로 보았던 선형 경제 구조에서 생산, 소비, 재활용, 재생산을 기본으로 삼는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러한 전환은 분리수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제고시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 재활용률의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순환 경제 구조에서는 이해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생산자는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재활용 문제의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소비자들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재활용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깨달아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여 순환 경제 구조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답니다. 재활용 폐기물 수거 선별업체는 이전과 달리 제대로 분리배출된 재활용 폐기물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선별합니다. 이를 통해 가치와 품질이 확보된 재활용 폐기물을 얻게 되고 이것들은 재활용품 생산업체에서 업사이클링 제품의 원자재로 쓰여 양질의 제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지자체는 정확한 데이터와 확실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게 되고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과 분리수거율이 증가하여 실질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게 된답니다. 저희 그린토피아 팀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6월 28일부터 7월 4일 총 7일간 전국의 10에서 50대 112명을 대상으로 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개인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진 않을 테니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분리수거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자가진단에 의도한 답변을 받았죠. 응답자의 90% 이상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고 80% 가까이 스스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이후 스스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진단한 후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를 묻고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물었는데요. 여기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로 상당수가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반면 하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고 사는 곳의 분리수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퀴즈! 여러분, 분리배출의 4대 원칙을 알고 있나요? 바로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살펴보니 이 4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배출하냐는 물음에 26.8%가 아니다 라고 답했고 재활용품에 묻은 이물질이나 음식물을 헹궈서 배출하냐는 물음에 35.7%가 아니다. 특히 라벨, 뚜껑 등이 다른 재질일 경우 제거 후 배출하냐는 물음에는 무려 48.5%의 응답자가 아니라고 답변했죠. 응답자의 대부분은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한다고 볼 수 없었어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착안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제대로 된 분리수거 방법 홍보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식을 고민하던 중 저희의 전공을 살려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뉴 분리수거 교육안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는
저희 팀에서 직접 제작한 환경 아카이브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답니다. 교육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페이지에서는 쓰레기 처리 실개념과 분리배출 시 유의할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방법도 배우고 귀여운 그림들도 함께 볼 수 있으니 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분리수거 지식을 확인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엔트리 게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있네요. 우리 이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해볼까요? 정답입니다. 유광종이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빨대는 플라스틱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정답입니다. 딱딱한 씨는 일반 쓰레기이지만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정답입니다. 전 세대가 쉽고 재밌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영상을 다 본 후에 바로 접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클린큐브 설치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본 전남대학교 후문 정류장 근처에 쓰레기 사진이 기억나나요? 2021년 6월 10일자 광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5월 전남대 후문 평균 유동인구는 3,047명으로 1년 전보다 22.5% 더 증가했다고 해요. 전남대학교 후문 정류장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그만큼 이곳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도 많겠죠? 비단 분리배출 외에도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큐브랩에서 개발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클린큐브를 알게 되었어요. 학교나 집에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치려 할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쓰레기를 눌러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품인데요.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쓰레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기존 쓰레기통보다 최대 8배 많은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에요. 또한 쓰레기가 들어찬 정도를 알려주는 센서가 있어 데이터를 전송하며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클린시티 네트워크가 수거업체에게 수거 경로와 일정을 짜줍니다. 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끔 돕는 도구죠. 에버랜드에는 약 250여 대의 클린큐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이후 6개월 동안 쓰레기 범람이 일어난 적이 없고 쓰레기 관리 비용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몇몇 대학가에도 이 클린큐브가 설치되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신문고 제한제도를 활용해 클린큐브의 사업성과 환경보호 등의 근거를 들어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 클린큐브를 설치할 것을 광주 북구청에 건의했습니다.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나 광주 지역의 쓰레기 처리 실태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잘된 사례들도 무수히 많죠. 여러분, 혹시 슈퍼빈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슈퍼빈은 순환 자원을 넣으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순환 자원 자동 수거 기기인데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쓰레기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경험시켜주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제작되었다고 해요. 광주광역시 내 슈퍼빈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쓰레기는 다른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소비의 부산물이에요. 자원 회수 로봇을 통해 선별된 재활용 폐기물은 업사이클링 과정을 통해 높은 가치를 갖게 되죠. 올바른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쓰레기는 돈, 재활용은 놀이라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슈퍼빈을 통해 쓰레기가 돈도 되지만 문화도, 놀이도 될 수 있는, 즉 가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슈퍼빈은 소비, 선별수거, 재활용 이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생산물이 소비, 폐기되는 선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 소비, 재활용, 재생산되는 순환 경제 구조로 변화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재활용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업사이클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광주경시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쓰고 버리는 자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공주택과 단독주택에 자원관리 도우미를 배치하여 재활용품의 품질을 개선하려 해요. 도우미들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재활용품을 사전 선별함은 물론 투명 페트병 라벨이나 종이 상자 테이프의 분리를 유도해 자원 재활용품을 고품질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답니다. 두 번째로 동구 산수동, 지산동, 지원동, 북구 용봉동을 자원순환마을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나서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게끔 유도하고자 해요. 이들 지역은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으로 거주민의 거주 기간이 짧고 일부 주민의식 부족으로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이물질이 섞인 재활용이 배출되고 있어요. 이번 지정으로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전환하는 재활용 동네 마당을 설치하고 마을 협의체 등 관리자를 지정 및 운영하게 될 것이랍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엔 10곳, 2021년엔 현재까지 광산구의 첨단 2동을 포함해 5곳의 재활용 동네 마당을 설치했고 연말까지 14곳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 미래 세대인 초, 중, 고등학생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3월에 처음 시작됐고 12월까지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문 강사단이 294학급을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처럼 광주광역시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들은 적정하게 재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앞에서 계속 업사이클링에 관해 말했었는데요.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은 알겠는데 업사이클링이 뭔진 계속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재활용 중에는 공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공간 업사이클링도 있는데요. 우리는 공간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예시를 양림동의 펭귄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공간 업사이클링의 핵심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머물렀던 역사와 이야기를 새로운 가치로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요새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을 내가 참 걸리고 여러 가지 다치면서하고 같이 만들고 펭귄마을 김동균村장님의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마을로 재탄생했어요. 뒤뚱뒤뚱 걷는 마을 주민의 모습이 펭귄과 닮았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펭귄마을을 둘러보면 폐자원을 활용한 이색적인 작품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쓰레기와 파리가 들끓었던 골칫덩어리 공간이 예술과 만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한 펭귄마을. 누군가에게 버려진 물건들이 펭귄마을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을 뽐내는 작품으로 태어난 모습에서 업사이클링이 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래된 공간을 재활용한 양림동의 펭귄마을에서 미래가 지향해야 할 말을 엿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해서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교훈을 주기도 하죠. 주말을 활용해 펭귄마을을 방문해보는 건 어떤가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책연구가인 제프리 삭스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사회적 통합,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함께하는 경제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기존의 인류가 추구해온 발전이 경제 성장을 목표로 기술, 사회제도를 최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목표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차원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저희 팀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이에요. 지구는 한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갈 곳이에요. 여러 세대가 공존하기 위해선 먼저 3R과 업사이클의 균형이 마련되어야 해요.
쓰레기 처리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동안 재활용 못지않게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물건을 재사용하고 버려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한 개인의 수고로운 헌신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어요.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개인의 노력, 클린큐브와 슈퍼빈, 재활용 동네마당, 도시 업사이클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 친환경적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려는 기업의 노력, 순환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모여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영상을 맺을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플래닛 세이버스라는 주체의식을 갖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